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 노출이 많이 되는 흉터와 켈로이드의 관리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치를 부착하고 물에 들어간 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켈로이드는 피부의 조직으로 감싸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환경에 노출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염소가 섞여 있는 것들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켈로이드에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태닝은 외부적으로 자외선이 조사하는 거는 켈로이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켈로이드의 열을 조사하는 것 때문에 켈로이드가 자극을 받아서 가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태닝을 세게 하시면 화상을 약간 입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피부 손상 때문에 켈로이드를 더 크게 자극시킬 수가 있습니다. 복부 수술에 요즘에 내시경도 많이 하시고, 또 제왕절개나 또 다른 수술 때문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3개월까지는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고, 3개월 이후에 그게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더 점점 더 심해지고 더 붉게 솟아오르시면 그때는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켈로이드 환자들을 보면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이 생긴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턱에도 많이 생기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 생기면 어떻게 노랗게 골마서 터지면 이거는 고름이 밖으로 나와서 염증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슴이나 등에 또 턱에 생기는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환자분 중에서는 피지샘이 깊어가지고 염증이 깊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밖에서 노랗게 고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벌겋게 해서 종기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고, 염증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안에 있는 염증들이 계속 증식하게 되는데, 이럴 때 켈로이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곪은 것을 바늘로 찔러서 밖으로 분출하시면 염증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켈로이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켈로이드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균을 피부 밑에다 집어넣어 주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가렵고 부풀어 오르면 당연히 켈로이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것을 우리가 치료를 하시면, 초기에 치료하시면 정말 흉터도 많이 안 남고 없어지는데, 방치하시면 손바닥만하게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켈로이드 피부라고 해서 성형수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성형수술할 때 유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봉합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이 봉합이 조금 느슨하게 되거나 약간 벌어지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염증이 생기시면 그것이 켈로이드 흉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하 조직도 봉합해주고 피부도 봉합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봉합해서 꼼꼼하게 해주시고, 술전술 후에 소독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예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 거상술을 할 때의 문제는 뭐냐면, 미니 거상술이라서 미니로 해서 박리를 요만큼만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미니라는 것은 적게 절개하는 것이고 박리는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니 거상술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면 박리 안 하고 그냥 힘으로 당겨서 봉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력이 많이 작용해서 당겨서 봉합하는 미니 거상술은 흉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켈로이드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니 거상술이라고 해서 흉터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니 거상술이 오히려 박리를 덜 하기 때문에 더 흉터가 많이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수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이나 몸에 지방흡입일 경우에는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켈로이드가 생기는 타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개해서 이제
그 지방을 흡입하게 되는데 그 절개 부위에 생기는 켈로이드는 기존의 켈로이드와 동일하게 치료하시면 되는데 간혹 환자를 보면 흡입한 기구가 들어간 부위에 안쪽으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케이스를 봤는데 석션이라는 그 기구를 가지고 흡입하다가 균이 피하에 진피에 감염이 돼서 이게 생기는 것 같은데 겉에는 멀쩡한데 만지면 우들두들하고 딱딱하고 가렵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상처는 없는데 안쪽으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환자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야 이것도 켈로이드일 수 있다,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켈로이드 흉터의 대부분의 처음에 와서 환자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가렵고 아파서 못 살겠어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렵고 아픈 거를 우리가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 가려울까요? 왜 아플까요? 우선은 켈로이드는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 콜라겐 섬유가 뭉쳐있는 게 켈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뭉쳐있는 콜라겐 섬유도 우리 몸에서는 자기 몸이니까 얘를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에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영양 공급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몸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단단한 콜라겐 섬유에 혈관이 안 자라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뭐냐, 얘를 주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에 모세혈관이 어떻게 되죠?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 겁니다. 이 히스타민의 분비가 가렵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이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울 때 먹는 약을 보면 뭘까요? 안티히스타민이라는 거죠. 안티라는 거는 반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켈로이드가 생기면 점점 커질수록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 혈관들이 확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치료하고 이제 줄여들면 이게 소실되면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혈관이 더 이상 확장 안 하면서 수그러들면 가려움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를 치료해서 보면 한 달이나 두 달에 그 가려움의 증상이 없어져야지 이게 치료가 되는 거고요. 아픈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확장을 하면서 신경들을 다 늘립니다. 그래서 켈로이드를 해족 종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족 종이면 종양이에요. 그러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피부에 신경들을 압력을 가하고 아프게 되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을 줄여주면 이런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좋아지기 때문에 켈로이드 환자들을 제가 치료를 해드리면 그 제일 좋아지는 증상이 통증과 가려움증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모든 질환을 알았을 때 치료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는 몇 번 치료 받지 않아도 켈로이드가 좋아지고 또 문제는 이 흉터가 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환자 조그만 켈로이드를 치료하다가 나은 환자를 보면 어디가 켈로이드인지 제가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켈로이드 치료는 초창기에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후유증이 많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켈로이드 치료도 모든 질환과 같이 초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환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으로 해서 3번 정도 치료받으시고 평평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그냥 6개월 지나서 재발하지 않고 계속 색이 빠지는 걸 봐서 치료는 안 하고 계속 경과 관찰만 하신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1년 6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주사 치료해서 평평히 한 다음에 색소레이저죠. 색소레이저를 치료해서 지금 치료 중이고 한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사진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어깨 뒤에 생겼는데요. 주사 치료를 1년에 6번 정도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맞고 3번 맞고 3개월 쉬고 그 다음에 또 3번 맞고 3개월 쉬면 1년이 가거든요. 6번 정도 치료 받고 그 다음에 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요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음 환자의 케이스는 주사를 1년 정도를 지금 맞으신 거거든요. 6번을 맞으셨습니다. 평평하게 되는데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케이스는 이거에서 또 3개월씩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주사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높이는 낮아졌지만 그 색깔도 아직 좋아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료가 다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한 4번 정도 치료 받으신 거죠. 4번 치료 받고 색깔이 갑자기 확 좋아졌고 기다렸는데 그 레이저 치료하고 한 5번 치료하니까 색깔이 완전히 평평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보면 아직 정상 조직으로는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태고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자기 피부와 비슷하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면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 켈로이드가 굉장히 염증하고
관계가 많아서 이 환자의 케이스는 딱 보더라도 염증이 있고 커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모낭염하고 같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치료도 하고 먹는 약도 먹어서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보면 그 높이가 다 낮아지고 더 재발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보이시다시피 흉이 생깁니다. 이 흉은 나중에 절제 수술을 해서 흉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케이스는 1년 정도 걸린 케이스인데 모낭염도 있고 켈로이드 있어서 켈로이드는 스마트 주사요법으로 6번 정도 치료했고요. 그 중간에 항생치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계속 낮춘 상태이고 1년 정도 지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에 노출이 많이 되는 흉터와 켈로이드의 관리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이었습니다.